예, 해운대 일개미 TV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제가 장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 개장하고 나서 흐름들 나왔던 것들 다시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로보로보하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두 종목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데 그 기존의 선발주 움직임이 로보티즈가 기존에 이제 선발주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 로보로보가 이제 선발주 움직임이 바뀌었죠. 기존의 대장주는 로보티즈였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게 로보로보, 그리고 시간에 금요일날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로보로보가 단기가열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되면서 물량들이 이제 로보티지로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어느 게 다음 날 대장주가 될지는 일단 확실하지 않은 위치에서 금요일 날뭐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였습니다. 이게 뭐 선발주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날 다음 날 이제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단 흐름을 파악을 했고요. 기존의 선발주였지만 후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선발로 바뀌는 움직임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단 포착이 되었으면 아침에 공략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다. 장전에 제가 일단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만약에 공략을 했더라면 거의 이제 뭐 했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아침에 이제 제가 시장을 보는 섹터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가가 거의 저가입니다. 저가고 올라가는 위치에서는 이 구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뭐 재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말고요. 오전장에 15분까지 9시 15분까지 보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겠죠. 짧게 먹어도 충분히 이제 이 세계봉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돌파 매매, 금요일날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물량 부담 때문에 좀 이제 힘든 구간이 많이 연출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금요일 구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음 날 연휴 또는 공휴일 그 구간을 제외하고 돌파 매매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요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장에 이어서 장전에 제가 이제 오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이 후발주, 기존의 선발주였지만 후발주로 바뀌었고요. 그 후발주였던 종목이 다시 선발로 나올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섹터가 좀 뜨겁게 나오는 게 로봇 관련 테마들이 조금 시장에서 뜨겁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가 뜨면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시세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이 퍼스텍도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로 시장이 이미 알려졌던 종목이지만 이 보면 시세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오늘 첫 시세죠. 상한가 갔다 이탈은 되었지만. 그래서 이 종목도 퍼스텍이 만약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계속 보다가 여기서 물량이 실리길래 뉴스가 좀 나올 것 같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조금은 추격해도 상관은 없다. 제가 항상 뭐 추격하지 말라 말씀드리지만,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주로 이미 시장에서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섹터가 최근에 이제 강세름이 나왔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뭐 충분히 괜찮다. 일부는 따라가서 짧게 끊어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섹터가 오늘 보면 특수건설이라는 섹터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하, 그러니까 철도나 아니면 철도하고 뭡니까 어떤 걸 지하한다고 했죠. 일단 철도하고 뭘 이제 지하한다고 해서 아침에 이제 시세가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뭐 60조 정도.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죠.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자리 만약 잘 버텨주면 이 연속성으로 나오기 힘들다. 너무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아마 좀 뭐 흐름이 정책주로 다시 한번 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구체적인 게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뜨면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섹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도 보면 오늘 제가 금요일날 고점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올랐습니다. 근데 거래 터지는 거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겠죠. 이 시약처에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이건 이제 오늘 최대 거래 실으면서 음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께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다 보니까 선발주로서의 위치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 뭐 오장 종가 가서 일단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가 이제 노출되고 난 이후에는 연속적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없고 오늘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 시 잠깐 올랐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종가에 말아 올리고 내일 시초가 갭 띄어서 장대 음봉 떨어뜨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시장을 봤던 흐름들을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니까 제 판단이 무조건 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초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에서 로봇 그 사업부를 이제 신설을 하면서 이 로봇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이 연초까지는 좀 급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은 보면 급등한 종목들 또는 이제 상한가한 종목들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이런 로봇 섹터들의 움직임은 연초까지 그 다음에 삼성발 이슈로 인해서 섹터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연초까지 일단 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모르죠. 뭐 기대감은 일단 연초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여기서 선발주를 잘 캐치를 한다면 충분히 스윙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3프로TV에서 이재명 후보랑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게 생방이 아니었고 녹화본이었는데 녹화본을 보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일단 말했던 내용 중에서 이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그걸 막을 수 없으면 제도권 안에 드는 게 일단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보면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선 토론이 이어지면 아마 뭐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뭐 악재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겠지만 분명히 정책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된 섹터가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그다음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까지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은 정책주로 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 섹터를 1월 연초에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메타버스보다는 NFT 쪽에 조금 정책주로 될 가능성이 크니까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백신이 지금 3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법안이 일단 통과되었다고 내용들이 나오는데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보면 돌파 감염에 의한 확진자 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도 보면 1년 만에 최고치 20만 명이 1 확진자가 일단 돌파가 나왔고 그럼 백신에 대한 무용론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일하게 치료제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다시 이제 인식이 되면 오늘 그래서 뭐 세종 메디칼 그다음에 한국 BNC도 최근에 내렸던 구간 일동제약까지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큰 반등은 아니죠. 시장 전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섹터의 강세 흐름은 아니고 단기간 하락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은 뭐 효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고점을 높이고 났는데 그 고점이 이제 상한가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강세 흐름은 아니죠. 왜냐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넨셀로 인한 시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크게 가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일동제약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저점을 좀 이제 어느 구간까지 만들고 있고 오늘 돌린 자리는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하락은 일단 멈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일단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이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다 보면 투자 심리도 조금은 개선은 되겠죠. 하지만 이걸 바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본의 일단 쇼노 기사에서 승인 떨어지고 나서 일동제약도 관련된 매체를 통한 보도가 이어지고, 그 보도를 통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는 위치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더 상승 전기가 가능할 것 같다. 결국은 이제 35,000원 부분까지는 올라와야지 다시 한번 더 급등이 이어질 것 같고, 4만 원대 만약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 종목도 1월 달에는 좀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내 종목, 치료제에 대한 종목 중에서 섹터 내에서 이제 선발주 움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가격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 모든 기대감은 주가의 위치가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35,000원 또는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상승하고 나서 여기 있는 41,000원 고점 돌파가 나오면 1월 달에는 완전히 뭐 1월 달에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내 종목이 되겠죠. 자, 제가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NFT,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1월 달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연초까지는 이 로봇 관련주도 지금 뭐 사업,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월 달 이후에는 아마 조금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주는 단기간 시세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유심히 내년에도 상반기 내에서는 좀 추세,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무용론에 대한 치료제 섹터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12월 달 마무리하고요. 1월 달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오늘 방송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또 라이브 방송이 있고, 또 내일도 또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이 방송 업로드 통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한번 흐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시장 상황이 흘러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장에 또 특이사항 그리고 섹터들 흐름들 정리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